오늘 일정을 쭉 살펴보면은 사실 좀 배당이 마음에 드는 경기들이 거의 없습니다. 1.09, 01, 02, 04 이런 식으로 좀 승부를 갈 만한 경기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선은 8강 토너먼트에 대한 동기부여 요거를 좀 가볍게 살펴보고 그 이후에 그래도 좀 갈 만한 경기들을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VNL은 1등부터 8등까지 8강 토너먼트 자격이 주어지고요. 1위부터 3위까지는 이미 진출이 확정됐습니다. 그래서 나머지 5개 자리를 놓고 지금 이 국가들이 경쟁을 펼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승점보다는 다승이 우선이기 때문에 브라질과 독일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 5승을 한 국가 중에 네덜란드와 캐나다는 잔여 경기가 한 경기씩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진출이 어렵다. 이렇게 보면은 브라질부터 세르비아까지 이렇게 6개 나라가 총 5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6개 국가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도미니카와 세르비아 경기가 있는데요. 도미니카는 어제 중국을 잡아내는 굉장한 또 이변을 보여줬고요. 도미니카가 역시 남녀 배구 통틀어서 가장 도깨비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조금 일정이 조금 빡빡합니다. 어제 저녁 7시 경기를 치렀는데 오늘 오전 10시 30분 경기를 치릅니다. 도미니카에게 굉장히 가혹한 경기 일정인데요.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좀 더 도미니카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도깨비 팀인데 경기 일정까지 조금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미니카가 조금 더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,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주차에 보스크비치가 합류를 하면서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두 경기에서 무려 64득점 올려주고 있고 성공률이 61%, 말도 안 되는 성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보스코비치에게 너무 의존하는 그런 경기들을 세르비아가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61%라는 성공률이 지속될 수 있는 성공률은 아니기 때문에 보스코비치가 한번 흔들릴 때 세르비아가 조금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경기는 여러 가지 이렇게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오바 쪽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 경기는 한국과 중국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는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.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중국은 내일 미국과 경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전보다는 내일 미국전을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스케줄을 좀 관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사실 언오버 기준점도 너무 낮고 이래서 언더로 가기도 조금 애매한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. 다음 경기는 이제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 경기가 있습니다. 크로아티아가 이번 대회의 좀 특징을 살펴보면은 좀 서브가 강한 국가들에게 맥을 못 추는 그런 경기들을 많이 했고, 서브가 좀 약한 국가들에게는 그래도 좀 잘 비비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. 이탈리아는 이번 대회에서 이게 서브 순위를 지금 나타낸 건데 서브 순위 상위권에 이탈리아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. 그리고 팀 성적으로 봐도 서브 에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크로아티아가 그나마 좀 해볼 만한 국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,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 역시 높이로 배구를 하는 팀들인데 크로아티아가 어쨌거나 좀 높이를 좀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서브가 좀 약하기도 하고요. 잘 버틸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경기도 오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다음 경기는 이제 독일과 미국 경기가 있습니다. 독일은 이번 대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국가고, 그러나 3주 차에 들어서 좀 강한 팀들을 많이 만나면서 약간은 분위기가 꺾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. 이제 폴란드를 만나서 정말 아쉽게 3대2로 패배를 했고, 어제 세르비아를 만나서 역시 좀 듀스 저점 끝에 패배를 당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미국을 만나게 됐는데 사실 독일이 폴란드나 세르비아보다는 훨씬 좀 까다로운 상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이 어제 하루 휴식도 있었고, 미국은 진출은 확정된 상태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경기를 좀 빡세게 치르는 국가예요. 그리고 하루 휴식이 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정상 멤버로 나온다고 한다면 독일이 한 번쯤은 이제 좀 확 무너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경기는 미국 마인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 경기는 네덜란드와 캐나다 경기가 있는데요. 네덜란드는 최근 분위기가 가장 좋은 팀 중에 한 팀입니다. 지금 3주차 들어서 태국 3대0으로 잡았고요. 크로아티아 3대0으로 잡았고 어제 일본까지 3대1로 잡아냈습니다. 근데 잡아낸 국가들의 좀 특징을 살펴보면은
작년에 비해서 좀 폼이 많이 떨어진 국가들이 많습니다. 태국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가장 올해 안 좋은 팀이고요. 크로아티아는 뭐 원체 조금 약한 국가였고, 일본 역시 작년에 비해서는 포스가 확실히 떨어집니다. 이런 좀 작년에 비해 떨어지는 팀들을 만났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오히려 조금 더 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, 캐나다는 이번 대회 나쁘지 않게 하고 있어요. 괜찮은 포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굉장히 쉽게 이길 것 같은 경기지만 오히려 조금은 고전할 수 있다,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경기도 저는 오바가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. 마지막 태국과 일본 경기가 있는데요. 태국은 이번 3주차 일정이 이제 태국에서 치러지는 경기들인데, 지금 네덜란드, 튀르키예 만나서 모두 한 세트도 따지 못했습니다. 두 경기 합쳐서 한 세트 정도는 따볼 만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은데, 한 세트도 따지 못했고, 남은 경기 일정이 이제 일본, 브라질,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한 세트도 못 따고, 끝날 수도 있다. 이런 위기감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. 오늘 일본과의 경기 역시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경기는 태국이 오히려 좀 느리고 높이가 있는 국가들에게는 좀 해볼 만한데, 스피드가 좋은 팀이니까. 일본은 같이 스피드가 좋은 팀입니다. 그래서 일본에게는 굉장히 좀 약한 팀 칼라라고 보여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3대0 승리가 좀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, 사실 배당이 전혀 갈만한 배당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경기는 만약에 추후에 좀 의견이 있으면은 뭐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배팅을 하려고 합니다. 내일 승부를 가실 분들은 내일 경기들이 조금 더 괜찮으니까 내일 경기들을 조금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오바 위주로 가볍게 골라서 배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